ELS, DLS 동향 대체적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금리 기조, 그다음에 맞춤형 투자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서 ELS하고 DLS가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총 잔액이 현재 밑에 표가 있습니다만은 ELS가 약 37조, 그다음에 DLS가 약 11조, 합쳐서 48조 원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최근 몇 년 사이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올 3월을 이제 피크로 한 다음에 최근에 몇 달 동안은 좀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ELS는 이게 주가 지수를 기초로 할 수도 있고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현재 많이 이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하고 있고요. 원금 보장형, 원금 비보장형 다 가능한데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 차지하고 있고 공모 사모도 뭐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공모가 더 많고 사모가 약간 더 높습니다만 공사모 비슷한 수준을 보고 있고 DLS는 이제 파생 거래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초 자산은 뭐 금리도 될 수 있고 신용이라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통화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 심지어 이제 실물도 될 수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금리 기준으로 해서 원금 보장형 사모 발행 상품 기준이 ELS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LS, DLS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ELS와 DLS가 법적으로 보면 무보증 회사채와 동의합니다. 그래서 발행한 기관의 신용위험, 이제 투자자들이 노출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작년 사실 우리 그 금융위 업무 올해 2012년 업무계획에 보면 예고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ELS나 DLS의 투자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 연구 영역을 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했고 저희가 3월 달에 연구 영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연구 영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금융감독원에서 최근에 ELS, DLS 운영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 중인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동안 감독원이 감독원 중심으로 해서 많은 2009년 이후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그 조치들을 취한 게 있습니다. 먼저 2009년 9월에 ELS를 발행해서 조달할 자금 가지고 증권사들이 해지를 합니다. 그 해지 자산에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 계정, 고유 주식하고 내부적으로 구분을 해라.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그 ELS 관련 지침을 2009년 9월에 마련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투자자가 ELS에 관련 그 주요 사항을 충분히 더 인지를 하고 설명을 듣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이나 기초자산, 그 ELS에 따른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들을 투자자한테 훨씬 쉽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파생결합증권 신고서를 금년 3월에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부터 7월 초에 거쳐서 금감원이 12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ELS, DLS 운영에 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개 회사를 점검해본 결과 해지 자산을 그 고유 자산과 구별해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그 자산들의 건전성 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 현금이나 장외 파생 상품, 아까 말한 이제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예금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증권사가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채권이나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유자산과 명확히 구별을 해서 관리하는 데가 대부분인데 현금이나 장외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고유자산과 혼재를 해서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그런 사항들도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별로 이 운영을 이제 해지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각 아까 말한 대로 채권은 채권, 예금, 그다음에 주식, 이게 내부 계정 간 거래, 장외 파생 상품 같은 거를 각 그
그 주제별로는 그런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이 해지 자산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통합된 관리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좀 아직 미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지 자산에 적용되는 별도의 어떤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내부 감사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걸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융위에서 발주한 그 ELS 제도 개선 연구 영역 진행 정보를 말씀드리면 발행자에게 증권회사죠. ELS, DLS를 발행한 증권회사의 신용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고유재산과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해지자산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ELS, DLS 투자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연구진이 중간 그 보고서 정도를 우리한테 지금 제출했고 최종 보고서는 10월경에 우리한테 제출할 예정인데 이 중간 보고서에서 이 연구진들이 지금 그 방안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서 고유재산과 이 해지자산을 구분하는 방안, 그다음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 우선 변제권을 이 투자자들한테 부여한다거나 이 해지자산을 제3자에게 별도 신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그 내부 전산 시스템으로 구별을 하는 방안, 법령 개정을 해서 아예 그냥 고유자산과 해지자산을 명확히 분류하는 방안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ELS, DLS에 대한 그 향후 정책 방향은 큰 틀로 보면 이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발행자 신용 위험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좀 큰 사항이기 때문에 발행자 신용 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그 투자자 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ELS, DLS의 발행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2009년 9월에 금감원 기준도 나가고 그래서 지금 해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주식뿐만 아니고 해지자산 전반, 해지자산은 전부 고유재산과 구분을 하고 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발행자별로, 증권회사별로 개별적인 내부 전산 시스템을 4서 분기까지 구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해지자산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업계 공통의 내부 통제 기준도 마련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서 ELS, DLS의 발행이나 운영이 좀 높은 수준으로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 연구 영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뭐 연구 영역도 최종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연구 영역의 결론이나 어떤 그 제안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고유재산과 해지자산의 법적 분리 등 단계적인 투자자 재산 보호 장치를 가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ELS, DLS 발행하고 운영하는 현황을 매월 새로 이제 금융감독원에 정기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ELS 발행, 그 다음에 운영, 뭐 손익 관련 어디에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소상하게 금융감독원이 보고를 받아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LS, DLS 발행에 따른 위험을 증권회사에 대한 자본 규제와 연계해서 발행자의 신용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최근에 이 후발주자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이쪽이 많이 좀 확대되고 이쪽 관련 비즈니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서로 확대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좀 단기물을 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3개월 미만 만기하고 그다음에 그 상품 구조도 보면 사실 ELS, DLS라고 하기가 좀 무색할 만큼 무늬만 그렇게 해놓고 사실상 거의 고정금리를 보장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그런 상품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ELS, DLS를 도입한 취지, 어떤 투자자에게 중규모 정도의 해지된 그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도 맞지도 않고 수모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 경쟁하는 측면도 있어서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3개월 미만 상품이 2012년 반영분에 보면 약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시장 상황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번에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조치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는 증권사별로 저희가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이 포함해야 될 그 내용들을 다 감독당국이 이렇게 적시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하고 저희 일부 규정할 건 하고 보험금리 마련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한 3개월 미만 발행 자제들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제가 ELS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추후에 ELS, DLS 발행을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일정 비율로 직접 제한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규정이 필요한지도 추후에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ELS, DLS 동향 제도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타 한두 가지 자본시장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면 제가 선생님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ELS, DLS 발행 추이예요. 이게 증권사 자체 해지한 것만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획득 방식으로 전체 시장으로 다 아웃되고 있는 건지. 발행 기준 아닌가요? 전체에 포함인가? 우리 친구들 전체가 포함한 내용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전체 시장을 다 포함해서 나오는 건가요? 기준이 지금 뭐 아마 다트하고 조금씩 아마 협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감독원 혹시 답변을 좀 해요? 예, 공모 방식에 한해서 공시는 적용됩니다. 사모인 경우에 공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질문 내용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공사무가 아니고요. 국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발행을 한 건지 아니면 그 해외 금융사들이 발행한 거를 이렇게 들여가서 백투백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해지 방식의 차이, 판매 자체는 뭐 본인 우리 증권사가 자체 제작해서 자체 해지를 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만들어 온 상품을 가져다가 백투백 방식으로 판매하든 간에 판매 창구에서 통계가 잡히는 거라고. 네, 이번 달에 ELS, DLS 발행 운영 모금 기준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 내용은 여기 이 발표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게 되었습니다만 설명부 같은 것도 이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본 고유재산과 분리를 해서 할 것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네, 권선웅입니다. 원익대 방송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생지자산과 고유자산을 구분하는 건 현재 증권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파급력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단계적 투자자 재산 보호에서 아까 전에 완전히 SPC로 구분해버리는 방식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해지나 수익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는 거를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어느 정도 선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공시 중에서 ELS를 발행할 때라든지 아니면 납인을 하지 아니면 조기 상황을 할 때 물량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사람들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일일이 같은 공시 뒤져가면서 좀 힘든데 혹시 통합 공시를 통해서 그런 ELS 통계 같은 거를 좀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자본 비율에서 증권사별로 지금 ELS 발행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기 비율에 채웠는지 그런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것은 이제 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적으로 그런 완전 분리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적으로나 아니면 연구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좀 많은 토의가 필요해요. 이 ELS, DLS 상품 자체가 어떤 신탁 상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수준의 고객이 그런 기대를 하고 여기 가입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그 일률적인 그런 그 투자자 보호만을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상품을 이렇게 그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위험 그 뭐라고 그러죠? 위험 그 프로파일이 좀 또 있기 때문에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져다가 건전하게 해지를 하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상품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이 과열되거나 그러면은 꼭 그렇게만 하지 않은 소지가 있습니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럴 때 어떤 그 경직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상품의 특성이나 그 다음에 일단 이 실제 운영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건전하게 운영된 보험에 대해서는 어떤 무리하게 어떤 투자자 보호 어떤 그런 그 앵글만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업계에서도 최근에 이게 많이 몇 년 사이에 많이 좀 이렇게 팽창한 그런 상품이고 사실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인데 업계가 잘 해야죠. 업계가 그 원래 이 상품의 설계 목적과 이런 거를 감안해서 업계 스스로 이렇게 그 효익이 큰 쪽으로 운영을 하면은 이런 그 요구들이 좀 줄어들 거고 무분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까지 단기물 위주로 어떻게 해서 상품의 무늬만 이렇게 ELS에서 하는 쪽으로 만약에 번진다 그러면은 그건 또 좀 다른 또 정책적 점검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게 ELS가 아시는 대로 정말 다양합니다. 상품의 내용이 상품의 설계 내용이 정말 그 개개 투자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형화해서 뭐 낚인 낚아웃을 한다고 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거를 아까 말한 모범 기준하고 이제 감독원에서 보고받을 사항에 어떤 그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율이니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 상품 설계돼 있어서 어떤 경우에 이게 낚이되고 낚아웃되고 누가 투자자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경우에는 증권사가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어떤 그런 설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보고받기 이전 상황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권 기자님 말씀하신 정도까지 정보로 하기에는 너무나 이 형태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형화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그거는 쉽지, 업계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ELS 판매 현황하고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둘 다 공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고 회사별로 편차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자기자본 대비는 좀 상당히 많이 배수가 큰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때 공개 평균은 한 150% 업체별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150%.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게? 두 개 다 공개된 자료잖아요. 그건 감독원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그거는 저희 불금 끝나고요. 네, 한번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좀 이제 정 기자님께 알려드리고요. 다음 우리 정 기자님. 지난달 말에 대량 공매도 그거 문제 도입하셨는데요. 그거 도입한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런 상황 같은 것 좀. 아시는 대로 8월 30일부터 저희 그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순조롭게 지금 정착이 돼서 보고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0.01%에 해당하면은 3일 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관들도 많고 개인도 꽤 일부 있어요. 0.01%꽤 많은 그런 포지션인데 종목에 따라서는 개인도 일부 있고 증권사가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0.01% 모으는데 이제 여러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약간 이제 좀 이렇게 혼잡함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증권사가 일단 그 사실을 파악을 해서 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건 제도가 안착이 돼서 보고가 충실히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이제 공매도 종목이나 이게 플로우 공매도가 있다는 그 사실은 이미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잔량이죠. 보유된 스톡에 대한 걸 이번에 새로 도입을 했는데
그 정보들이 좀 다릅니다. 이 플로우하고 사실은 이제 어떤 공매도가 많은 종목하고 그 정보하고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가 되고 있다. 이 시장을 관리하고 감시하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로서 저희가 처음에 공매도 그 포지션 정보를 도입했던 취지에 부합하게 이거 상당히 일단 잘 안착이 됐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어서 앞으로 이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어떤 시장 불안 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 관리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때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저희한테 풍부한 정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개별 포지션별 한도나 이런 거는 이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서 이 제도 관리 측면에서 어떤 유의미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언론에 알려드리겠습니다.